사실 송파 40억은 과열이긴 해요. 지금 잠실이 이제 40억을 사실상 뚫었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뭐 39.9 이렇게 일부러 해놨는데 실제로는 지금 40억에 부르고 서로 거래하고 현장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로쇼 생각에는 이게 부동산들도 되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뭐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들이 지금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단순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업자 뭐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 혹은 몰려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채질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 업보를 갚으려고 하는지. 한국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오르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물론 뭐 문제 생기더라도 돈만 벌면 장땡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부채질을 주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뉴스 기사에 40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현재 39억 9천만 원에 일부러 거래를 막 하면서 이제 40억이 되면은 뉴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40억 바로 아래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매물 자체가 없다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잠실 매우 심각하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다 짜고 친 다음에 다 걷어들였는데, 그러니까 높게 팔려고 동시에 39억 9천만 원으로 맞춰놓거나 아니면은 40억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은 다음에 실제 거래는 39억으로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게 불과 지금 잠실이 개발된 게 2008년도예요. 2008년도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7년 전. 멀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당연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7억이면 샀어요. 17년 만에 40억 되는 건 솔직히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물론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지만 7억짜리가 지금 40억이 된다는 거는 33억이 올랐다는 건데, 이 33억이라는 숫자가 미국의 부자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이랑 서초 뭐 이런 데는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남 서초 같은 데는 워낙 규모 사이즈가 커가지고 건당 액수가요. 보통 잠실이 먼저 치솟아 오르고 다른 구역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물론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맞기는 해요. 공급 부족. 지금 폭등의 원인이 돈은 아직 풀지 않았죠. 지금 민생지원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폭등을 한다는 거는 오랫동안 공급 부족해온 상태에서 현재 잠실 같은 곳에 돈이 몰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인구 구조가 무너져도 오히려 지방에 살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근데 사실 이거 로쇼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로쇼가 2010년도에 대학생이었죠. 2008년도에 이때 당시에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었을 때 이때도 지방분들이 보통 한 30%를 이루었어요. 지방의 부자들이 자식 교육시키려고 잠실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새 아파트였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정책이 잘못 나간 것도 여태까지, 이분들은 지방에서 현금 부자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7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이분들은 뭐 대출 같은 것도 많이 없고요. 잠실 초반에 재개발 전부 다 동시에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제 정책 말은 좋은데 이 규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대출을 안 준다고 하죠. 이분들은 7억 어차피 2008년도에 현찰 주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게 없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격이 40억으로 뛰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40억으로 뛴 다음에 어디로 가냐? 꿀이네 이러고 이제 강남 같은 데로 안 넘어가시는 분들 때문에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송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는 단순히 무슨 부동산 중개업자 요 짬밥으로 로쇼의 35년 생활을 이겨내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실에 그냥 눌러 앉으시면 앉으실수록 당연히 공급이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게 더 폭증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잠실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강남이나 서초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은 여기도 더 밀어 올리는, 왜냐하면은 잠실이 오르네? 그럼 우리도 여기 더 높게 받을게요 이러고 끝까지 그냥 다 같이 올라버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오히려 잠실 사람들이 올랐을 때 강남으로 버리고 튀었으면은, 잠실을 버리고 튀었으면요, 오히려 잠실 가격이 이렇게 안 올랐어.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벌써 17년 전이니까. 로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당시에 올라왔던 지방에서의 부모님들이 이제는 보통 나이가 들면 모든 게 귀찮아져 가지고 돈이 있어도 이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 서초도 비슷해요. 이제는 귀찮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모든 게 다 귀찮아, 눌러 앉아야지, 이러면서 더더더 폭등하고 귀찮으신 분들까지 합하면. 근데 다시 말하지만 강남 서초는 워낙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급이 거의 안 들어갔고, 그나마 송파 쪽에서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막은 게 40억이니까 이러한 심리들이 합쳐져 가지고 폭등을 일으키고 말았. 흔히 말해서 우리가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현재 돈이 안 풀렸는데 그냥 심리만으로 딱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1억도 엄청난 돈이지만, 이런 31억 정도 하던 집들이 지금 당장 40억, 12개월 만에 9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기적을 내보이는 것도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믿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좋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심리만으로 밀어낸다는 게 로쇼가 생각하기에 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장이 정답이다. 물론 시장이 정답이긴 한데 이 시장의 심리 자체가 비정상이긴 해요. 시장은 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이 심리 자체가 비이성적이다,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고 한국의 뭐 화끈한 그런 성향상 진짜로 거의 이 큰 금액의 아파트조차도, 강원랜드가 왜 망했는지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12개월 만에 9억씩 움직이는 거는 강원랜드 사장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냥 막무가내 시장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지만 로쇼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 들어가니까 이 현찰로 7억 주고 들어오신 분들, 2008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가장 큰 이득을 얻었는데도 일단 팔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갈 곳도 없고 가기도 귀찮아가지고 팔지 않다 보니까 끝없이 올라가 버리는. 근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강남 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그나마 가장 쌌던 강남은 예전에도 7억 8억이면 들어가기 꽤 힘들었는데, 잠실은 진짜 인생 마지막, 강남의 개포동도 사실 7억 8억 하긴 했었는데 그냥 그건 잠시 빼놓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이상한 데서 터져 나오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와가지고 다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뭐 밀어버릴 수도 없고, 예전처럼 잠실에 누에바트로 만들어버릴 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근데 자기 집값 오르면 좋으니까 다른 데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퍼져나가는 중. 심리가 퍼져나가는 건 아무도 못 막죠. 이 심리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들뜬 거는 공급을 못할 것이라는 그 강한 심리가 있다고 봐요. 더 이상 너 공급하기 싫지, 그냥 올려버릴게, 뭐 이런 거 그냥 무시하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정부의 무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